버텼다는 말엔 무게가 있다. 날마다 출근 시간을 맞추고 상사의 눈치를 견디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며 매달 월급을 받는다는 일상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특히 20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의 절반을 회사라는 구조 속에서 살아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을 견디고도 막상 퇴직을 앞두거나 은퇴 이후 통장을 열어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내가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왜 남은 게 없느냐는 질문 자체다. 이 질문은 단순히 경제적 궁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엔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았고 무엇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조와 슬픔이 겹쳐져 있다. 그렇게 우리는 퇴직 후에야 비로소 재정이라는 현실과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퇴직한 김모 씨의 이야기다. 중견기업에서 20년 넘게 근속한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별다른 사고 없이 정년을 가까이 뒀다. 그는 늘 급여의 일부는 저축하고 있다는 안도감으로 버텼다. 실제로 통장에는 매달 적립되는 적금이 있었고 소소하게든 주식에도 투자하고 있었다. 그런데 퇴직 1년 전 딸의 유학 비용과 부모님 병원비 그리고 노후를 대비해 시작했던 연금보험의 중도해지를 겪으며 재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본인은 아무것도 사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고정 지출이 급여에 맞춰 늘어난 생활 패턴이었다. 아이들 사교육, 외식, 차량 유지비 등 모든 지출이 당연한 삶의 수준처럼 고정돼 있었고 큰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을 때 이를 감당할 금융 완충 장치는 없었다. 그렇게 정년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회사를 나온 그는 20년의 회사 생활을 돌아보며 나는 돈을 모으기 위해 일했는데 정작 돈은 나를 피해갔다고 고백했다. 두 번째 사례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해온 이모 씨다. 그는 40대 중반까지는 여러 회사에서 프리랜서나 프로젝트성 계약직으로 일하다 이후 한 제조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비록 늦은 출발이었지만 뒤늦게 시작한 정규직 직장생활 15년 동안 묵묵히 일해왔고 이 정도면 노후 대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퇴직금의 규모였다. 계약직 시절엔 4대 보험 가입이 불규칙했고 퇴직금도 쌓이지 않았다. 중간에 몇 차례 실직도 있었고 부모 병환이나 형제의 경제적 지원으로 예금은 자주 깨어졌다. 그가 62세에 퇴직했을 때 남은 것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월 55만원, 그리고 퇴직금으로 받은 1200만원 정도였다. 그는 말한다. 나는 게으르지 않았다. 일도 쉼없이 했고 무리해서라도 주변을 챙기며 살았다. 그런데 내 노후는 너무 허술했다. 이모 씨의 사례는 정규직 중심의 사회 시스템에서 비정규직이 겪는 재정 불안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평생의 노동이 은퇴 이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일했는가보다 어디에서 일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는 현실의 반영이다. 세 번째 사례는 반대로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려왔던 이정훈 씨의 이야기다. 대기업의 부장까지 지낸 그는 연봉도 높았고 보너스도 쏠쏠했다.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고 자녀들 교육에도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이 가까워지자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이 몰려왔다. 주식이나 부동산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연금 외에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가 깨달은 건 소득이 높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산이 쌓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돈을 쓰는데 익숙했지 모으는 데엔 전략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의 생활 수준은 월급을 전제로 구성돼 있었고 퇴직과 동시에 고정소득이 끊기자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몇 개월간은 여유자금으로 버텼지만 이후에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고통스러운 조정이 이어졌다. 그는 결국 은퇴 후 2년이 지나고서야 소비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그제야 비로소 돈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 어떻게 관리했는가가 퇴직 이후 재정 상태를 결정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 세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왜 20년 이상을 일했는데도 은퇴 후엔 빈 통장을 마주하는가? 그 원인은 단순한 소득의 절대적 부족이 아니라 그 소득이 흘러간 방향과 구조에 있다. 첫 번째 사례처럼 사소한 위기가 누적될 수 있고 두 번째 사례처럼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으며 세 번째 사례처럼 잘 번 사람조차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버틴 시간만으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일만으로 버텨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재정이라는 현실과 꾸준히 대화하지 않고 외면한 채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날이 닥쳐야만 그제야 통장을 확인하고 남은 자산과 소득 구조를 따져본다. 그리고 대부분은 뒤늦은 깨달음을 얻는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차책보다는 이제라도 뭔가 바꿔야겠다는 각성이 더 중요하다. 통장이 비어있다는 것은 과거의 선택들이 남긴 흔적이지 미래를 결정짓는 운명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줄이고 연금이나 수입원을 재정비하고 생활 방식을 다시 설계한다면 2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어갈 수 있다. 버텨온 시간은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 이제는 그 시간의 가치를 더할 차례다. 퇴직 이후의 삶은 숫자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버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며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은 과제다. 20년을 일했지만 퇴직 후 통장이 비어있다는 고백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는 어떤 구조와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미처 보지 못한 채 버텨왔는가에 대한 집단적인 성찰로 이어진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은퇴 후 빈 통장을 마주하게 되는 현상은 세 가지 주요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는 체계적인 재정 설계의 부재다. 많은 직장인들이 장기적인 재정 계획 없이 월급을 기반으로 생활을 유지해왔다. 이는 마치 기한 없는 임시 체류처럼 매월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당장은 괜찮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기적인 저축과 투자, 보험과 연금 등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일정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어디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온 이들이 많다. 즉, 수입보다 지출을 우선하는 소비 패턴이 반복되면서 자산은 쌓이지 않고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태로 이어진다. 둘째는 우리 사회의 근로구조와 복지 시스템이 특정 계층에게만 안정적인 노후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규직 중심의 연금 납부 체계, 고용 안정성, 기업 복지 혜택 등이 충분히 보장되는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외의 다수는 불규칙한 소득 구조 속에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다.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납부가 불규칙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잦고 이는 결국 은퇴 후 공적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진다. 더구나 중간중간의 실직이나 가족 돌봄, 병환 등의 인생사건은 자산 축적을 방해하고 그나마 있던 재정 기반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다. 셋째는 심리적인 회피와 인식의 지연이다. 퇴직이라는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감정적 준비도 부족한 채 버티면 된다는 막연한 확신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실제 은퇴 시점에서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이 충격은 단지 수입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자각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진정한 준비는 돈을 모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감각과 의식을 일찍부터 키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원인과 심리적 회피가 중첩될 때 우리는 20년 일했는데 왜 이렇게 남은 게 없을까라는 물음을 반복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현실 인식이다. 통장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소득이 적어서인지, 지출이 많아서인지, 혹은 재정관리에 대한 기본 정보가 부족했는지 각자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선 자신의 과거 소비 패턴을 되짚어보고 현재 자산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무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생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맞춰 지출을 구성했다면 이제는 소득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출을 관리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특히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단순한 절약과는 다르다. 소비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며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예컨대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촉진하거나 불필요한 보험이나 중복 지출을 정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제2의 소득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은퇴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요즘처럼 수명이 길어지고 경제활동의 경계가 유연해진 시대엔 새로운 형태의 일과 수입을 설계할 수 있다. 이것은 꼭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자문이나 강의, 프리랜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자산이 있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있다. 넷째는 정서적인 회복이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차책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은퇴 후 재정 상태는 단지 수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 맥락, 가족 환경, 개인의 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빈 통장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작게나마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지출을 조정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려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그 자체가 재정 회복의 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접근도 필요하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외에도 주택연금, 기초연금, 긴급복지제도 등 다양한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막연한 거리감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하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는 퇴직이라는 말의 공허함보다는 전략이 필요하고 빈 통장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을 태도가 요구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며 그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은 반드시 수치로만 환산되는 것이 아니다. 버텨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 시간만큼 앞으로의 삶도 의미 있게 채워질 수 있다. 비어있는 통장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채워갈 수 있는 여백이다. 그리고 그 여백을 어떻게 채울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방향성이다.